자, 오늘은 진짜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그림자,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아마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빛은 왜 그림자를 만들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지하게 왜? 라고 물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야 뭐 물체가 빛을 막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건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단순한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답은요, 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빛이나 물질에 대해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던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정도예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 그 시작을 위해서 빛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죠. 바로 아이작 뉴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턴은 빛을 말이죠. 마치 총알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쫙 날아가는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보면 그림자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어떤 물체가 총알을 막으면 그 뒤에 총알이 없겠죠? 똑같이 물체가 빛 알갱이를 막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생각하고 정말 딱 들어맞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17세기의 프란체스코 그리말디라는 과학자가 뭘 발견하냐면 빛이 아주 좁은 틈을 지날 때 가장자리에서 살짝 휘면서 퍼져나가는 현상, 바로 회절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총알 같은 입자가 갑자기 휘어서 날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발견이 물리학 역사상 가장 뜨겁고 또 위대한 논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빛의 진짜 정체, 과연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입자랑 파동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가 딱 보여요. 입자는 여기 하고 한 점에 딱 찍혀 있는데 파동은 뭐랄까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어 보이죠. 이 길고 긴 논쟁에 거의 종지부를 찍은 실험이 바로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빛을 두 개의 좁은 틈으로 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자처럼 두 줄의 선명한 띠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쫙 나타난 거예요. 이건 파동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내는 간섭무늬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빛은 파동이다. 자, 좋아요. 빛이 파동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죠. 파도는 물이 있어야 치고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퍼지잖아요. 그럼 텅 빈 우주를 날아오는 빛은요? 대체 뭘 타고 오는 걸까요? 그래서 19세기 과학자들이 정말 우아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바로 에테르라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고 빛이 바로 그 에테르 위를 출렁이며 오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파동이라면 당연히 그걸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서 나온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과학이 이 가설을 뒤집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천재가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꼬리를 물고 스스로 나아가는 파동이라는 걸 수학으로 증명해버렸고요. 또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는 에테르 그런 거 없는데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빛은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텅 빈 공간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아주 특별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20세기로 넘어와서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빛은 파동이다 하고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잠깐만요, 사실 입자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다시 입자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툭 튀어나오는데 파동 이론대로라면 빛이 밝을수록, 그러니까 파도가 클수록 더 센 전자가 튀어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빛의 밝기랑은 아무 상관없이 빛의 색깔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파동 이론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빛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파동이 아니라 광자라고 부르는 에너지 알갱이,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의 밝기는 이 알갱이들의 개수일 뿐이고 각각의 알갱이가 가진 힘, 즉 에너지는 색깔이 결정한다는 거죠.
와, 이 설명으로 광전 효과가 완벽하게 설명됐고 그는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빛은 이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가 된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이 기묘한 사실을 가지고 드디어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 새로운 눈으로 그림자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먼저 우리 몸과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알아야 해요. 뭐냐면 이 모든 걸 이루는 원자라는 게요, 사실은 99.999%가 텅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생겨요. 아니, 원자가 축구장만 하다면 그 안에 원자핵은 그냥 가운데 놓인 구슬 하나 크기밖에 안 될 정도로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빛이 그 사이를 슝 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림자를 만드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림자의 진짜 비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빛, 즉 광자가 원자에 딱 닿으면 원자 안에 있던 전자가 그 에너지를 꿀꺽하고 흡수해요. 그리고는 정말 바로 사방으로 새로운 빛을 다시 퇴하고 뿜어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물체 뒤쪽에서는요, 원래 앞으로 쭉 가려던 빛의 파동하고 이 원자에서 새로 뿜어져 나온 빛의 파동이 서로 파도의 마루와 골처럼 정반대의 모습으로 만나서 서로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림자는요, 빛이 그냥 막혀서 없어진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빛과 빛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소멸시키면서 만들어낸 놀랍도록 정교한 간섭문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둡네 하고 지나쳤던 그림자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적인 지식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해줄 뿐이라고요. 그림자의 진짜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저 어둡기만 했던 그 공간이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길을 걷다가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냥 빛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두운 공간은 텅 빈 게 아닙니다. 그곳은 빛과 수조 개의 원자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결과물인 거죠. 하나의 정말 간단한 질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네요. 그림자라는 너무나 평범한 현상 속에 이렇게 깊은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것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을까요?